조합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행을 좀 하는 편인데 여행을 하면은 이 세계에 위대한 문명을 남긴 위대한 민족과 국가가 있었다. 영웅들이 있었다. 그 숫자가 대단히 많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아무리 못 사는 나라이더라도 거기에 도착하면은 공항에서 옷깃을 여미면서 존경을 표시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만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로 꼽히지만은 우리보다 훨씬 더 위대한 문명을 만든 나라들이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유아 독조는 안 됩니다. 또 역사와 문명 앞에서 오만한 자세는 그것은 좌익들이나 할 짓이지 건전한 국민들이 할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나라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나라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작은 나라도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핀란드 사람들 하면은 그 사람들 말과 용모에서 이 유럽 사람이 아닌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핀란드 사람들의 종족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데 대충 아시아에서 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몽골, 투르크 피도 섞여 있었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주로 슬라브 사람, 독일 사람들하고 섞이면서 핀란드 인종 국민이 되었는데 한 30%는 아시아 계통, 나머지 70%는 유럽 계통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이라고 하면은 독일, 영국 같은 게르만족을 이야기할 것인데 또는 라틴족과는 조금 다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핀란드가 아주 흥미롭죠. 이 한국인들이 우리 국민성을 이야기할 때 자주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입니다. 한. 그리고 그 반대말이 신바람이죠. 한도 가지고 있지만 신바람도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 사람이라고 한다면 핀란드 사람들은 자신들의 민족성을 이야기할 때 시수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시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배짱, 견딘다, 끈기라는 뜻입니다. 이건 핀란드의 역사를 잘 설명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핀란드는 북극과 가까워서 극한의 자연 환경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유럽에서 두 강대국, 즉 스웨덴과 러시아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과 서름을 견디면서 민족적 정체성을 지켜내고 드디어 지금은 삶의 질에서 세계 최고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최근 미국의 US News and World Report라는 매체에서 랭킹을 내면은 핀란드가 베스트 국가, 좋은 나라 14등에 랭킹되어 있습니다. 14등. 이분들은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아주 과묵하다고 합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사우나에 들어가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이 휴대전화의 메시지 기능은 말하기 싫어하는 핀란드 사람들이 발명한 거란 농담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간 한 번도 독립도 하지 못하고 스웨덴과 러시아의 속국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던 핀란드가 독립국가를 만드는데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러시아 혁명의 주역 레닌이었습니다. 레닌은 제정 러시아 시절에 혁명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가지고 시베리아에서 유형 생활을 할 때 깜방 동료인 한 핀란드인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핀란드와 좋은 인연을 맺게 됐어요. 그리고 핀란드로 탈출해 가지고 거기서 숨어 지내기도 했는데 1917년 볼셰비키 혁명 때는 이 핀란드와 가까이 있는 페테스부르크, 나중에 레닌그라드로 이름이 바뀝니다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혁명 모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공산혁명 이전부터 핀란드가 독립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다닌 사람입니다. 자, 1917년 11월 러시아 혁명이 성공한 직후에 핀란드 의회가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때는 러시아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핀란드 의회가 독립을 선언하자 레닌은 러시아 정부로 하여금 신생 핀란드 정부를 승인하게 만듭니다. 러시아는 독립 핀란드가 자기들처럼 사회주의 국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 안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1945년 이후에 한국처럼 국가 체제를 뭘로 할 거냐, 공산주의식으로 할 거냐, 자유민주주의식으로 할 거냐 하는 걸 두고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내전이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석 달간 계속된
내전에서 약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때 러시아가 지원하던 공산주의 세력이 졌어요. 져가지고 입헌군주제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입헌군주제를 선택하는데 이때 공산주의자들을 무찌른 사람이 지금부터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메너하임 장군입니다. 메너하임. 칼 구스타프 에밀 메너하임 장군이 지휘하는 민족파의 백군이 승리해가지고 적군을 이기고 핀란드를 입헌군주제로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 독일이 1차 대전에서 항복하자 독일 모델을 따랐는데 독일이 공화국으로 가니까 그때부터 다시 핀란드는 공화국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국가체제를 공화국으로 바꿨습니다. 자, 오늘날의 핀란드는 칼 구스타프 에밀 메너하임 장군이 없었더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인간입니다. 이 사람하고 비슷한 생애를 산 사람을 꼽으라면 케말 파샤, 터키의 케말 파샤, 프랑스의 독일, 그리고 한국의 이승만, 박정희를 합쳐놓은 사람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독일 대통령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스웨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러시아가 핀란드를 식민지처럼 지배하고 있을 때는 러시아군의 기병장교로 근무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또 러일 전쟁에도 참전을 했어요. 전쟁 참전 기록이 많습니다. 러일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당시에 대령이었습니다. 봉천회전에서 일본군이 이기는데 이때 용감하게 싸워서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교양이 풍부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러시아군 정보부서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1906년부터 3년 동안 고고학 조사단원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중앙아시아, 신강, 티벳, 북경 등 중국 전역을 여행을 하면서 청나라의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1차 대전 때는 러시아 기병부대를 지휘하였습니다. 1917년 12월 혁명이 났을 때는 기병군단의 군단장이었습니다. 계급이 중장이었어요. 이러니까 핀란드가 독립을 선언할 때 자본가, 농민, 상공인들은 자본주의를 원했는데 이 사람들이 메너하임을 지도자로 초청을 해가지고 공산군을 물리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조지 워싱턴에게 권유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왕이 되라고, 메너하임에게 왕이 되라고 권유를 했으나 메너하임은 거절했습니다. 조지 워싱턴도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핀란드가 독립국가로 출범한 이후에, 그러니까 1919년부터 1939년 소련군의 침공이 있을 때까지 20년 동안 메너하임은 공직을 맡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방력 건설에 자문을 해주고 핀란드가 내전의 후유증을 치유하고 국론을 통합하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또 탐험과 여행을 아주 즐겼어요. 그러다가 1939년 이제 대동란의 시기로 들어갑니다. 그해 11월 스탈린의 명령으로 소련군이 핀란드를 침공합니다. 압도적 군사력이었습니다. 소련군이. 핀란드가 다시 메너하임을 불러들입니다. 핀란드 총사령관이 되었어요. 그는 60만 소련군을 상대로 잘 싸웠습니다. 특히 핀란드의 스키 부대는 게릴라 전법으로 대항하고 소련군 전차에는 몰로토프 칵테일이라는 별명이 나중에 붙은 화염병을 던져서 저항을 했습니다. 소련이 아주 고전을 했어요. 히틀러가 곁에서 소련군이 핀란드에 고전하는 것을 가만 보고는 소련군의 전력이 이거 형편없구나 해서 그 1년 뒤에 소련군을 치게 됩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과소평가를 했어요, 사실은. 전쟁을 하다가 결국 한 4개월 뒤인 1940년 3월 소련과 핀란드는 모스크바 협정을 맺고 휴전합니다. 핀란드는 국토의 상당 부분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국채를 보존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지금 핀란드의 면적은 일본보다 약간 큽니다. 그리고 인구는 한 5, 60만 정도 되죠. 1941년 6월 20일 이번에는 나치 독일군이 소련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독소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 메너하임 그리고 핀란드 지도부는 찬스가 왔다고 봤습니다. 이제 소련에 복수할 수 있다. 그래서 독일과 손을 잡습니다. 독일군이 핀란드로 들어와 가지고 소련을 치는 준비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제는 완전히 독일 편에 서 가지고 소련군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과 이제 일종의 동맹군이 된 거죠. 이 핀란드 전쟁이 두 개인데 1939년의 전쟁을 겨울전쟁, 41년의 전쟁을 연장전이라고 부릅니다. 메너하임은 이번에도 핀란드의 총사령관이 되었습니다. 히틀러가 메너하임을 존경했어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스탈린도 메너하임을 존경했습니다. 히틀러는 핀란드 주둔 8만 독일군의 지휘까지 메너하임에게 맡기려고 했는데 메너하임이 거절했습니다. 메너하임은 독일 평에서 싸우지만은 어디까지나 선을 그으려고 합니다. 경계를 하려고 합니다. 소련에 빼앗긴 영토를 되찾는 데만 참전 목적을 두었고 독일군이 레닌그라드 포위전을 벌일 때도 핀란드는 독일군과 합세하지 않았어요. 아주 이게 현명하게 한 거죠. 1942년 6월 4일은 메너하임의 75세 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0노장이 지금 전쟁을 지휘합니다. 세계 역사상 이런 경우가 좀 드뭅니다. 김유신이 70대에 전쟁을 지휘했습니다. 김유신은 79세까지 살았습니다. 히틀러는 메너하임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명분으로 비밀리에 핀란드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메너하임은 히틀러를 헬싱키에서 맞이하면은 공식적인 어떤 성격의 회담이 될까 싶어가지고 지방 도시에서 만났어요. 핀란드 측은 또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메너하임과 히틀러의 대화를 비밀 녹음하였습니다. 히틀러는 메너하임에게 소련과 싸우는데 더 적극적으로 참전할 것을 그때 권유하지만은 메너하임은 거절합니다. 자, 1944년이 되면 이제 전세가 바뀝니다. 소련군이 독일군을 밀어붙이고 연합군이 노르만디에 상륙해가지고 이제 독일이 패색이 짙어지게 됩니다. 핀란드는 지는 쪽에 줄을 쓴 것이 확실해졌어요. 이때 처신하기가 무척 어렵죠. 그대로 가면은 패전국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메너하임 사형됐을 겁니다. 자, 이때부터 핀란드가 현명하게 아주 꾀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독일과 잡은 손을 무리 없이 떼고 소련과 휴전을 할 것이냐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너하임에게 이 줄타기를 맡깁니다. 소련군이 이제 핀란드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그때는 독일군과 손을 잡고 소련에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독일군과의 동맹관계를 깨야 했습니다. 그건 누가 깨느냐? 당시에 독일과 동맹조약을 맺었던 대통령이 자기가 책임을 지고 사임합니다. 그를 이어받아 대통령이 된 사람이 메너하임 장군입니다. 그는 전임 대통령이 서명한 조약을 무효화시키고 소련과 휴전회담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핀란드는 일부 국토를 소련에 넘겨주고 전쟁 배상도 하고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는 지키는 선에서 소련과 휴전회담을 성공시키는 거죠. 소련 편에 이제 서게 됐습니다. 메너하임은. 그때부터는 또 핀란드군이 한때의 동맹국이었던 독일군을 핀란드에서 쫓아내는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동맹을 바꿔버린 거죠. 줄타기를 현명하게 합니다. 이 줄타기 잘못하면 중간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럼 양쪽에서 당하는데 아주 메너하임이니까 가능했다. 소련전 연합군의 승리로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도 메너하임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합니다. 연합군 중 아무도 메너하임을 전범으로 처벌하자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는 스탈린 덕분입니다. 스탈린은 1947년 모스크바를 방문한 핀란드 대표전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련군이 핀란드를 점령하지 않은 것은 메너하임 덕분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메너하임은 히틀러와 스탈린으로부터 동시에 존경을 받은 그 유일한 인물입니다. 1946년 3월 4일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1951년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때
4살이었습니다. 핀란드는 소련에 대한 전쟁 배상을 뭘로 했느냐 하면 기계류와 조선 등 물품을 갖다 바치는 걸로 했답니다. 이 때문에 기계공업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된 셈이죠. 그리고 냉전 시기에 핀란드는 소련 눈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핀란드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립성은 유지하더라도 안보 문제나 외교 문제에 대해서 소련을 배려하는 이런 유화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나 소련 공산주의가 무너질 때는 재빨리 발틱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가 소련으로부터 벗어나서 독립하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헬싱키에 가면은 매너하임 기념관이 있습니다. 매너관. 워싱턴의 링컨 기념관, 앙카라에 있는 케말파샤 기념관처럼 국부처럼 모시고 있습니다. 핀란드, 매너하임. 작은 나라의 위대한 영웅입니다. 오늘날 핀란드는 교육, IT 분야, 그리고 여성 인권, 환경 문제, 모든 점에서 세계 최고의 삶의 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에 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핀란드에 가면은 스웨덴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다 같이 느끼게 됩니다. 러시아 정교 예배당도 있고, 루트 교회도 있고, 그 사나운, 한쪽은 사나운 바이킹 출신의 스웨덴, 러시아, 그 사이에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나라를 만들었다. 핀란드에 바치는 존경은 매너하임 장군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